자, 이 문제는요. 바로 그냥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요 5를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x는 5의 2분의 1제곱, 그래서 루트 5가 답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쉬운 편이고, 마찬가지 두 번째 문제도 로그 x의 64는 2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요 밑으로 넘기면 64는 x의 제곱이니까 64 제곱해서 64 되는 애들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주의해야 될 점, 어제는 진수 조건만 다뤘는데 지금은 뭐또에 갑자기 나왔어요. 이 x가 밑에 있는 애죠. 그럼 밑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밑 조건은 어떻게 됐냐면 밑을 x라고 봤을 때 0보다 커야 되고요. 뭐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x는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근데 홀수번만 푼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다 풀어버렸네요. 3번이요. 여기 밑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안 보이죠? 로그 2x-1은 1이거든요. 여기 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10이 있다는 얘기니까 2x-1은 10의 1제곱 10이다. 그럼 EX는 11이다. X는 2분의 11이다. 그러면 진수 조건이랑 맞는지 보면 EX-1이 0보다 큰데 EX는 1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2분의 1보다만 크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11 답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구한 하나의 답이 이 진수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해가 없는 거예요. 네. 4번은 짝수번이니까 안 할게요. 홀수번 오른쪽 넘어가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어제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문제를 다 적어야 되군요. 로그 3에 x 플러스 6은 로그 3에 8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거든요. 밑이 3으로 같고 부등식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방정식이니까 진수끼리 같다고 놓으면 돼 해서 x 플러스 6은 8 마이너스 x 넘기면 2x는 2, x는 1 이렇게 되고, 이 조건이 진수 조건이 맞는지를 보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해요. 그렇죠?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니까 그럴 때는 왼쪽의 지수는 7이고 진수는 7, 오른쪽의 진수도 7이니까 둘 다 양수니까 괜찮네 하고 그냥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매번 범위를 부등식으로 풀 필요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자, 3번이요. 3번은 문제 먼저 적어 드릴게요. 2 로그 5의 3x-1은 로그 5의 18x-1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2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려야 방정식을 좀 풀 수 있겠죠. 그래서 3x-1의 제곱은 로그 5의 18x-15가 되고, 그럼 밑이 5로 같으니까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3x-1의 제곱은 18x-15 이렇게 될 거고,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18x-15가 되고, 넘겨서 풀면 9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6은 0, 숫자가 좀 크네요. 그럼 얘는 3, 3은 9, 4, 4, 16. 왠지 완전 제곱식일 것 같아서요. 근데 보니까 맞네요. 그죠?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은 0이니까 x는 3분의 4가 답인데, 그냥 답으로 딱 택하면 안 되고 진수 조건에 맞는지를 여기 진수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앞에다가 대입하니까 4 빼기 1에서 양수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16 빼기 15, 16 빼기 15 아닌가? 4, 3, 6, 4, 24. 어쨌든 양수가 나오죠. 18에다가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15면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수 조건 만족한다. 그래서 답을 3분의 4로 택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다 어제 했던 부분의 연습들이거든요. 지금 실시간 수업상에는 문제가 흐릿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프린트 출력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부등식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 3의 3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로그 바로 로그 대 로그로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맞춰줘요. 로그 3의 3x는 로그 3의 3으로 맞춰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3x가 3보다 어때야 돼요? 밑이 지금 3으로 같은데 그럼 3이면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근데 1보다 크다가 무조건 답이 아니고 진수 조건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진수는 지금 3x거든요. 3x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 조건과 이 조건 짬뽕하면 x는 1보다 크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넘어가서 3번이 없어서 바로 그 다음 문제 유형 1번으로 보시면 여기는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 상용 로그예요. 3x-2가 로그 6-x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이 10이면 1보다 큰 거고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풀면 되고 넘기면 4x는 8, x는 2보다 크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고 여기에서 진수 조건까지 3x-2가 0보다 크려면 3x는 2보다 커야 되고 x는 3분의 2보다 커야 되고 또 하나의 진수는 6-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6보다 작아야 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온 세 가지의 공통해를 찾아야 되니까 수직선 x 제일 작은 거 3분의 2, 그 다음 작은 거 2, 그 다음 작은 거 6 이렇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3분의 2보다 커야 돼. 2보다도 커야 돼. 근데 6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공통된 부분은 2와 6 사이겠죠. 그래서 답은 따라서 2보단 크고 6보단 작아야 되는 이 해가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제 했던 거 다 그대로라서 뭐 지금은 되게 기분이 좋은 잘 되네 이런 풀이가 될 겁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는 어제 그 예제 중인가 문제 중인가 밑이 달랐던 거 있죠. 이렇게 밑이 달랐던 거, 왼쪽은 밑이 2고 오른쪽은 4였죠. 근데 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이런 문제 나오면 2와 4 중에 좀 큰 걸로 가지고 이렇게 지수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했었죠. 그럼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등호 방향이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요, 밑 자체가 지금 1보다 큰 걸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등호가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땐 이렇게 로그 2의 x 플러스 3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도 되는 이유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이걸 이제 자리를 바꾸죠. 얘랑 얘를 자리 바꾸면 x 플러스 3에 로그 2의 4는 2니까 제곱, 그리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에 로그 4의 4는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x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 넘기면 x제곱 지워지고 6x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6분의 8,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진수 조건도 만족해야 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나랑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긴 뭘까요? 이런 x는 항상 만족하지 않을까요? x에 뭘 넣어도 제곱이니까 양수가 나올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의 진수는 x에 아무거나 넣어도 여기 이쪽의 진수는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다 진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조건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든 들어와도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조건과 이 조건 두 개만 짬뽕하면 되니까 수직선에 마이너스 3이 더 작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얘보다 크고 얘보다도 커야 되니까 둘이 합치려면 그냥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만 크면 되겠구나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남겨둘게요.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걸로 연습 삼아서.
자, 보면 예제 6번에 지진에 의해서 발생된 에너지,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른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에너지의 양은 보통 리히터 규모로 나타난대요.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뭐 리히터 규모 어쨌든. 그런데 발생되는 에너지가 x 에르그, 에르그는 선생님도 처음 들어요. 근데 어쨌든 단위겠죠. 에너지의 단위. 그런 단위가 x 에르그인 지진의 리히터 규모를 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르그라는 단위는 못 들어봤지만 리히터 규모는 들어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규모의 단위는 리히터 규모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에르그는 이제 아마 숫자가 복잡하겠죠. 에르그 자체가. 그래서 그 숫자를 좀 단순화시키려면 그 식이 이런 식으로 식이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뭐 지진의 규모가 뭐 3점 몇이다, 4점 몇이다. 그러면 이제 대충 우리 지진을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좀 심한데, 이번 건 센데, 이번 건 별거 아닌데, 뭐 지진의 강도가 뭐 오늘 뭐 지진이 났는데 2점 몇이다, 1점 몇이다 이러면은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오늘 뭐 6점 몇이 났다 그러면 되게 크다. 오, 큰일 났겠는데 막 이런 불안감이 들 정도의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히터 규모는 우리가 알아듣기 좀 편한 숫자 범위에서 있는 거고, 근데 에르그라는 애는 그게 아니겠죠. 그런 숫자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변환을 해서 리히터 규모라고 쓰는 거겠죠. 그럴 때 쓰이는 게 우리가 배운 로그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로그가 실생활에 쓰이는구나를 받아들이시면 수학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그리고 굳이 요 단위, 에르그 단위를 리히터 규모 단위로 바꾸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일반적으로 알리기 편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리히터 규모를 만드는 식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은 여기죠. 근데 실제 식은 아마 이거보다 더 복잡하겠죠. 근데 단순화 시켰을 거예요. 그랬는데 됐고, 리히터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는 리히터 규모가 3인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인지를 구해보라는 문제인데 어려워 보이지만 식을 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요, 식을 좀 일로 떼올게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이런 문제에서는요, 그걸 봐야 돼요. 문자가 나타내는 단위가 도대체 뭔지를 잘 적어놔야 돼요. x가 바로 에너지예요. 그리고 m이 바로 리히터 규모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리히터 규모가 5인 지진은 그냥 적는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리히터 규모가 3인 지진의 몇 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직접 구해보면 돼요. 식을 그냥 넣으면 되니까. m이 5일 때랑 m이 3일 때의 x 값을 찾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m이 5일 때를 먼저 봅시다. 그러면 로그 x는 11.8 더하기 1.5 곱하기 5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합시다. 11.8 더하기 1.5 곱하기 5는 뭐가 되냐면요. 얼마일까요? 5, 5, 25, 5일은 5, 7.5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19.3이 됩니다. 그쵸? 그럼 로그 x는 19.3이에요. 그러면 x는 여기 상용 로그 쓰이고 있죠? 저기 10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10의 몇 배? 몇 제곱? 19.3제곱. 이거 봐요. 맞죠? 리히터 규모는 알아듣기 편한 숫자인데 에르그는 막 10의 19.3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뉴스에서 막 오늘의 지진은 10의 19.3제곱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학을 좀 이렇게 안 배우거나 완전 어리거나 좀 뭐 관심이 없거나 이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m이 3일 때는요. 로그 x는 11.8 더하기 1.5 곱하기 3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1.8 더하기 4.5 계산을 하시면 16.3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 x가 16.3 나왔으니까 x는 10의 16.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규모가 5일 때의 에너지는 10의 19.3제곱. 밑에는 3일 때의 규모가 3일 때는 10의 16.3제곱이에요. 이것까지는 할만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10의 19.3제곱은 10의 16.3제곱의 몇 배야? 이거를 말하는 게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세요. 이걸 단위를 낮춰.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복잡한 게 나오면 좀 쉬운 숫자로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12는 3의 몇 배야? 어때요? 그럼 바로 나오죠. 몇 배예요? 4배죠. 4가 어떻게 나왔을까? 4가 어떻게 나왔을까? 만들어 보세요. 뭐 3 곱하기 4는 12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 3분의 12 하면 4가 나오잖아요. 아, 앞에 거를 분자해 놓고 뒤에 거를 분모해 놓으면 되겠네. 오케이? 요거 좀 아무튼 네. 자만할 뻔했어요. 네. 10의 19.3제곱은 10의 16.3제곱의 몇 배인지 알려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거예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건 정말 내가 엄지척을 한번 받고 가야겠어요. 자, 요 풀이가 센세이션이다. 오 대박이다. 엄지척. 정말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엄지척. 네, 감사합니다. 요즘 선생님이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할 때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고요. 얘는 얘의 몇 배냐를 12는 3의 몇 배냐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로 좀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된 건 몇 배인지는 당장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지수법칙 이렇게 써놓으면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나누기니까 위의 지수에서 아래 지수를 이렇게 19.3에서 16.3을 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오면 10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의 세제곱 배 1000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리히터 규모 5라는 지진의 에너지랑 리히터 규모 3이라는 에너지랑 에너지 규모가 10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히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리히터 규모 2점 몇의 지진이랑 6점 몇의 지진이랑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 다른 것처럼 근데 왜 달라? 그러고 에너지 계산해 봤더니 1000배가 차이가 난대. 그럼 당연히 우리 다르게 인식을 하겠죠. 어쨌든 지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세트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진짜 예제 6번에서는 리히터 규모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주긴 했지만 실제로 저럴까? 그럼 로그가 쓰인다면 그럼 정말 단순히 이렇게만 쓰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스스로 그러고 그거를 소감에다 적어주시고 그러면은 뭐 지진의 시기에 대한 검색도 하고 스스로 찾아서 수학의 유용성을 느끼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궁금하네요. 선생님도 지진의 시기 정말 리히터 규모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함수들이 더 들어오는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7번이요. 문제 7번도 이제 새로운 주제인데 보시면 딴 쪽으로 옮겨서 쓸게요. 처음 본 의미 없는 음절을 x초 후까지 기억하는 학생의 비율을 y%라고 한대요. 근데 그 y라는 식을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의미 없는 음절을 기억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뭐 이런 거죠. 선생님이 어떤 용어를 썼어요. B, C, A, F, G. 뭐 이런 거를 몇 초 동안 기억하냐를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기억하는 비율이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 없는 음절을 처음 본 200명의 학생 중 이것을 기억하는 학생이 36명 이하. 자,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 혼란이 오죠. 왜냐하면 식은 퍼센트를 구하는 식을 주어져 놓고 결국엔 몇 초 후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상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또 36명 이하가 되는 거는 뭔 말이야 저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걸 잘 좀만 더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200명 중에 36명 이하가 기억할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퍼센트로 따지자면 200분의 36명
이게 퍼센트로 하면 100분의 18이니까 결국엔 18% 이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36명 이하가 이러니까. 그럼 전체적으로는 18% 이하가 기억하는 시간은 몇 초 후냐,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식을 한번 다시 볼게요. y는 80 마이너스 62 로그 x예요. 근데 요 x에 들어갈 단위는 초예요. y에 들어갈 단위는 퍼센트예요. 그럼 우리가 구한 건 지금 18% 이하가 나오길 원하고 구하는 건 x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80 마이너스 62 로그 x가 18% 이하가 되려면 몇 초까지인가 이해되십니까? 일단 중요한 건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중요한 건 우리 문제는 기억하는 비율이 18% 이하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단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는 비율이 18% 이하면 좋겠어.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사실. 그러면 이제 y 대신에 y를 대신하는 식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걸 y 대신 써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첫 번째 생각은 y가 퍼센트 비율이니까 비율이라는 애는 18% 이하인 거를 알고 싶어. 문제 조건이니까. 그런데 y 대신에 얘를 쓰자면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요. 저걸 풀면 돼요. 얘를 풀면 62 로그 x가 크거나 같아. 80을 넘기겠죠, 저쪽으로. 그러면 넘기면 80 빼기 18이잖아요. 그 계산은 62 로그 x는 62보다 크거나 같아. 62를 양변 나누면 로그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x는 10보다 크거나 같아 로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도 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럼 0보다 큰 거,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합치면 결국엔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초 해석을 하면 200명 중에 36명 이하가 되는 거는 10초가 지날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없는 문자를 보고 10초가 지난 다음에는 기억할 애들이 36명보다 적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풀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54쪽에 밑에 부분에 보면 생각 넓히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집에 자주 나와요. 문제집에 자주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는 형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중단원 쪽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활동 1번에 있는 문제랑 2번에 있는 문제랑만 풀게요. 이 유형은 나중에 프린트로도 제공을 좀 해드릴게요. ax제곱이나 로그 ax의 꼴이 반복되는 방정식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보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거를 풀 때 어떻게 풀면 좋겠냐라는 건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쟤를 다시 쓰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3의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수 있어요. t 말고 다른 문자도 괜찮지만, 그러면 맨 앞은 t제곱, 이게 치환이라고 해요. 치환.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러면 t 마이너스 4랑 t 플러스 1은 0. 그래서 t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치환하는 거 여러분 몇 번 풀어봐서 알겠지만 t 대신에 마지막에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2의 x제곱은 4 또는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x는 당연히 뭐예요? 2죠. 2를 제곱해야 4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x가 있을까요? 2를 몇 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불가능하죠. 얘는 해가 없다. 그러니까 원하는 해는 x는 2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건데 뭐 달라지는 건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거랑 달라지는 건 여기 치환하는 과정 아이고 치환하는 과정이 하나 추가된다. 요거만 잘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치환만 하면 2차 방정식 그냥 인수분해서 푸는 거고 이쪽으로 와서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도 너무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이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가 들어가도 활동 2번 문제 보시면 여기서는 뭘 치환을 해야 될까요? 뭐를 반복되는 로그 2x, 로그 2x를 치환을 해야겠죠. 그러면 저 문제를 한 번만 다시 쓰면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고요. 두 번째 가운데 항은 전체 제곱이 아니라 x만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지수를 떨구면 되겠죠. 근데 떨궈도 되냐는 x가 양수일 때인데 양수라고 가정하고 지금 떨구는 거겠죠. 네, 어쨌든 떨구겠습니다. 떨궈서 로그 2의 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갑니다. 자, 로그 2의 x를 이거 저번에 얘기했듯이 얘를 함부로 떨구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 지금 로그 2의 x를 사용한 걸 봐서는 이게 진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제곱을 쉽게 그냥 떨궈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2의 x를 t로 또 치환을 해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 인수분해 그리고 t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답이 되겠죠. 그럼 다 끝난 상태에선 다시 얘를 로그 2의 x로 해주면 요거 또는 요거죠. 그럼 이거 구하는 거야. 뭐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 또는 x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에요. 근데 지금 로그 2의 x라고 쓸 때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크다에 어긋나는 애들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둘 다 답이 돼요. 그래서 x는 4분의 1 또는 x는 16이다 라고 해서 이 문제 유형 역시 달라지는 건 여기 치환하는 과정 뿐이다. 치환하고 2차 방정식 풀고 다시 넣어서 풀어주는 과정. 요건 연습하는 거를 드려볼게요. 프린트로 나중에 조금 걸릴 겁니다.